자, 일단은 행렬 총정리 영상이고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걸 다 담고 추가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유형들도 풀 수 있도록 다 꽉꽉 눌러 담아서 영상 찍으니까 꼭 잘 보면서 필기도 중간중간 해주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봅시다. 우리 행렬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행렬의 정의, 그리고 행렬은 어떤 종류가 있고 행렬이 서로 같다는, 그러니까 상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 행렬이라고 하면 행과 열이 있는 마치 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표랑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쓰냐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크게 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숫자로 써 내려가는 건데 당연히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소수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루트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고 또 뭐 i가 올 수는 있겠지. 뭐 잘 오진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올 수가 있어. 그럼 봐봐. 내가 그린 이 행렬은 총 몇 개의 값이 있지? 그렇지. 총 9개의 값이 있지. 그래서 뭐 성분이 9개다 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이때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이냐면 잘 봐봐. 행이라는 건 자 외우기 쉽게 해줄게. 비행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비행기. 자 생각해봐. 비행기가 가로로 날아 위아래로 날아. 당연히 가로로 날잖아. 물론 위아래로 뭐 고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미지는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로로 날아가는 게 보편적인 이미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1열, 여기가 2열, 여기가 3열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반대로 열은 마치 뭐로 생각해라? 열기구로 생각하면 외우기 쉽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중에 문제 풀 때 행하고 열을 바꿔서 착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처음에 행열을 배울 때 행은 비행기니까 가로열, 그리고 열은 열기구니까 세로열 이렇게 외워주면 돼. 열기구는 우리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열 아니 미쳤나 보네. 1열이 아니라 그치? 얘들아 미안. 1행, 2행, 3행이지 그치? 아니 말로는 행으로 했나 내가? 이게 정답이 알겠지 얘들아? 가로로니까 1행, 2행, 3행 그리고 세로는 열기구니까 1열, 2열, 3열.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런 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행렬을 A 행렬이라고 행렬 A는 요거다.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I, J를 물어보는데 이때 I 앞에 오는 건 뭐냐면 행이고 뒤에 오는 건 열수야. 그래서 행열 차례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 1, 3을 물었어. 그럼 이거는 1행, 3열에 있는 게 뭔지 물어보는 거야. 자, 1행 어디야? 여기지. 여기 이게 1행이지. 내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 그리고 3열에 오는 건 요거네. 그러니까 A13이라는 요 성분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행렬의 크기는 그럼 어떻게 쓰냐면 행렬의 크기는 말 그대로 행 개수 3개지? 3. 열 개수도 3개네? 3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보면 만약에 뭐 이런 행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 행렬은 크기가 어떻게 되지? 그렇지. 행수가 하나, 둘. 그리고 열수가 하나, 둘, 셋이니까 2 곱하기 3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 행렬을 B라고 했을 때 B의 1, 1은 뭐가 돼? 1행 1열이니까 1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행렬이라는 거에서 행은 가로, 열은 세로, 그리고 크기는 총 몇 곱하기 몇인지 말해주면 되고 성분이라고 하면 마치 좌표처럼 이렇게 숫자 2개를 써서 표현한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별로 어려울 거 없지. 이거는 그냥 약속인 거니까 문제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행렬의 종류거든. 행렬엔 우리가 크게 뭐 더 많은 종류가 있어. 뭐 삼각행렬도 있고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배울 행렬은 딱 요 3가지야. 첫 번째로는 정사각행렬. 우리 벌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지. 그러므로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면 크기가 n 곱하기 n 행렬인 행렬을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이때 크기가 n 곱하기 n인 정사각행렬을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르기도 해. n차 정사각행렬. 그러면 지금 위에 쓴 요 예시는 몇 차 정사각행렬? 그렇지. 3차 정사각행렬이 되는 거야. 왜냐면 3 곱하기 3 정사각행렬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사각행렬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행렬은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냥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야. 이렇게 쓰면 2 곱하기 2 영행렬, 뭐 이렇게 쓰면 3 곱하기 3인 영행렬, 이런 식으로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단위행렬은 뭐냐면 이때 단위행렬이라는 건 자세한 건 뒤에서 할 건데 그러니까 미리 종류 3종류를 소개해 주려고
당겨서 단위 행렬을 설명해 주는 거야. 보통의 교과서나 문제집들은 단위 행렬을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행렬의 종류가 이렇게 세 종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조금 앞당겨서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이런 걸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 일단 단위 행렬은 정사각 행렬이야. 그러니까 뭐 3 곱하기 2 같은 행렬들은 단위 행렬이 될 수가 없다. 단위 행렬은 n 곱하기 n 정사각 행렬인데 어떻게 생겨야 단위 행렬이냐면 일단은 이 대각선이 111이고 나머지는 000이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대각선이 111인 건 단위 행렬이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가 1인 게 단위 행렬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a, i가 1인 행렬을 우리는 단위 행렬이라고 해. 그리고 나머지는 0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정사각 행렬 중에 이렇게 대각선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할 건데 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111이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나 싶을 거야, 지금은. 근데 나중에 우리가 행렬의 곱셈을 배우고 나면 왜 이 단위 행렬이 정말 좋은 행렬인지를 그때 가서 배우게 되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총 3종류가 있구나. 크기가 n 곱하기 n인 건 n차 정사각 행렬, 모든 성분이 0인 건 0행렬, 그리고 정사각 행렬 중에서 이렇게 대각선분이 1로 꽉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 이건 너무 당연한 게 그냥 크기 같고 성분 요소들이 다 같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 이거랑 같은 행렬은 1, 2, 3, 4겠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A, B 두 행렬이 있다라고 해보자. 일단 이거부터 대답해볼까? 우리 A라는 행렬은 크기가 어떻게 돼? 그렇지. 2 곱하기 2 행렬이지. 2 곱하기 2 행렬. 그리고 나서 A는 그럼 무슨 행렬이라고 볼 수 있을까? 행렬의 종류가 아까 뭐뭐뭐 있었지? 정사각 행렬, 0행렬, 단위 행렬이 있었어. 그럼 이거는 무슨 행렬이야? 일단은 0행렬이나 단위 행렬은 아니겠지. 왜냐면 여기가 0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행렬은 무슨 행렬이겠다? 2차 정사각 행렬이겠다.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그치? 2차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뭐 이게 무슨 행렬이냐고 물어보진 않고 그냥 2차 정사각 행렬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2차 정사각 행렬이 이렇게 생긴 애라는 걸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A12를 한번 구해 볼 건데 그 A11이라는 건 X제곱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이거 조건을 내가 하나 안 썼네. 이때 A랑 B랑 같은 행렬이다 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총 4가지 식을 세울 수가 있어. x제곱이랑 a랑 같을 거고요. 6이랑 x 플러스 y랑 같을 거고요. 5랑 xy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y제곱이랑 b랑 같겠지. 그럼 우리는 이 4가지 조건을 토대로 연립을 하면 분명히 x랑 y를 구할 수 있을 거거든. 특히 이 두 조건 연립하면 딱 봐도 x는 3, y는 2가 되는 거지. 물론 이게 서로 바뀔 수도 있기는 하지만 바뀌더라도 일반성은 잃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선 조건이 있어야겠네. 그러면은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해보자. 문제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조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x는 2가 되고요. y는 3이 되겠지. 바뀌어가지고. 괜찮을까? 이런 조건이 문제에 나와 있다라고 치면 x는 2, y는 3이 될 거야.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건 4가 돼서 A11은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B22는 요거지. 왜냐면 2행 2열이니까. 그리고 A11은 1행 1열이니까 여기지. 괜찮을까? 행렬 연습은 너희가 직접 잠깐 영상 멈춰놓고 예제 문제들 풀면은 3행 2열이 어디고 또 4행 5열이 어디고 이런 거는 금방 익숙해질 거야. 알겠죠? 돌아와서 자, 그럼 B2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몰 b 값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 스몰 b는 y제곱이랑 같고 y가 지금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y제곱은 9가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지금? 오케이,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배울 건데 여기까지도 너무나도 쉬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긴 진짜 많이 쉬워. 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행렬의 덧셈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런 거지.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4, 3, 0, 마이 이걸 더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더하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가 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3, 그리고 여기는 2가 될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럼 행렬의 뺄셈. 행렬 뺄셈 어떻게 돼? 뭐 아무거나 내가 써볼게. 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여기부터 뭐 빼기 뭐? 4 빼기 0은 4. 그 다음 여기는 0 빼기 마이너스 2는 2. 여기는 7 빼기 1은 6. 여기는 마이너스 3 빼기 5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뭐 별거 없죠. 그냥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수배라는 건 이런 거야. 뭐 A가 1, 2, 3, 4래. 이때 뭐 3의 1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그냥 3의 1, 2, 3, 4고 이때 이 3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3, 6, 9, 12 이렇게 쓰면 된다. 이게 실수배야. 그래서 별로 어려울 건 없지만 하나 기억해줬으면 하는 건 행렬을 두 개 더하고 뺄 때는 당연히 크기가 같은 행렬끼리만 더하고 뺄 수 있겠지. 왜냐면 행렬의 크기가 다르면 더했을 때 분명히 남는 성분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행렬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같은 m 곱하기 n 행렬일 때 더하고 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어찌 보면 행렬의 인트로야. 행렬이 이런 거구나. 행렬끼리는 이렇게 더하고 빼고 실수배를 하는구나.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문제는 이제 요 주제 3부터거든. 행렬 이제 곱셈을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편해. 곱셈도 예를 들어서 1, 2, 3, 4에다가 내가 뭐 2를 곱한다라고 하면 뭐 2, 3이라고 할까? 이게 성분끼리 곱해서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12 이러면 얼마나 좋겠니 얘들아, 그치? 하지만 그렇지 않다야. 그러므로 이제 처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거, 물론 어렵진 않아. 처음에 좀 어색할 뿐이지. 그게 행렬의 곱셈이야.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은 조금 계산 구조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실수에서 성립하는 곱셈과 조금 달라. 막 약분도 제대로 안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 곱셈을 공부할 때는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헷갈릴 거거든, 행렬의 곱셈이.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영상 보면서 행렬의 곱셈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둡시다. 자, 일단 행렬의 곱셈의 계산 구조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행렬의 곱셈이 언제 성립하는지부터 좀 알려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 두 개를 곱한다 라고 해보자. 그래서 C라는 행렬이 나왔다 라고 해볼게.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봐. A 행렬의 크기를 내가 m 곱하기 n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B 행렬은 있잖아. 무조건 n 곱하기 l 행렬이어야 돼. 그러니까 뭐 l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의 열수하고 B의 행수가 똑같아야 우리는 행렬의 곱셈이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물론 좀 이따가 계산 구조를 보면 왜 그런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일단은 잠깐 외워둘까? 외웠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행렬을 곱할 건데 아까 더할 때는 두 행렬의 크기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기억나? 행렬 두 개를 더하고 빼려면 크기가 같아야 돼. 근데 이제 이번에는 두 행렬을 곱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때는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뭐가 같아야 되냐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수하고 뒤에 있는 행렬의,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행수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요 나머지 요 m과 l은 딱히 상관없고. 그리고 아주 독특한 특징이 이거 두 개 곱하고 나면 C는 n 곱하기 l 행렬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행렬 뭐 1 곱하기 3행렬이 있고 곱하기 l 곱하기 3행렬 거기다가 내가 3 곱하기 4행렬을 곱했어.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된다? 1 곱하기 4행렬이 되더라 이거야. 아직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예시를 보여주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2행렬부터 한번 예제로 풀어볼게. 그리고 나서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곱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3행렬하고 3 곱하기 2행렬을 곱해서 정말로 그 결과물이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볼게. 괜찮을까? 이거 왜 1 곱하기 2행렬 나오는지는 알겠지? 안쪽은 같아. 안쪽은 같고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1 곱하기 2가 행렬 곱셈의 결과물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1, 2, 3, 4가 너무 편하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 2, 0, 4. 자, 보세요. 일단은 이 결과물은 뭐냐면 2행 2열이 될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행열이 될 건데 얘네 둘이 남아서 자, 어떻게 계산해서 왜 이렇게 2 곱하기 2가 남는 거냐면 자, 먼저 우리 여기 그러니까 맨 첫 칸에 오는 거는 당연히 1행 1열이지. 1행 1열. 그렇게 약속했잖아. 요 칸은 1행 1열이야. 그래서 요 칸에 뭐가 오냐면 잘 들어. 1행 전체와 1열 전체를 곱한 게 와. 자, 무슨 얘기냐면 1행은 어디 있어? 여기 1행 A의 1행 그리고 B의 1열.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이 두 개를 곱한 게 여기 오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곱하냐? 이런 식으로 곱해.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여기 동그라미 동그라미끼리 곱하고 세모 세모끼리 곱해. 그래서 더하기 2 곱하기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오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연습해볼까? 자, 얘는 그럼 몇 행 몇 열이니까 1행 맞고 2열이지. 그래서 1행하고 2열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야. 근데 1행은 지금 뭐지? 1행은 지금 1이고 2열은 2, 4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행을 고르고 왼쪽 행렬에서 행을 고르고 오른쪽 행렬에서 열을 고르면 돼. 그럼 지금 우리는 1, 2하고 2, 4를 서로 곱해서 요 칸에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1하고 2를 합치고요. 1하고 2를 합치고 그 다음에 2하고 4를 곱하면 돼.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1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까? 여기는 얘 입장에서 2행 1열이지. 2행 1열. 그러면은 요 왼쪽에 있는 행렬의 2행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1열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3, 4 그리고 1열은 뭐야? 마이너스 1, 0이지.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곱해주게 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4 곱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더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괜찮을까? 마지막에 여기는 뭐겠어? 지금 3, 4하고 2, 4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6 더하기 16은 22가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니, 얘들아? 정말 알겠어? 좀 복잡하지? 이게 뭔가 쉽지?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A라는 행렬이 있고요. B라는 행렬이 있어. 그래서 C라는 행렬이 나왔대. 근데 여기서 그 행렬의 결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행 3열이야. 그러니까 그 곱했을 때 2행 3열에 뭐가 오냐 이거야. 뭐가 온다고? A의 2행 그리고 B의 3열. 3열을 뭐야? 딱 여기서 포개서 겹치는 원소끼리 곱하고 그 값들을 더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마치 요 열을 들어서 왼쪽으로 90도 돌려서 요 행에 쾅 도장처럼 찍고 맞닿는 원소끼리 곱한 다음에 그 값들을 더한다. 자, 그럼 한번 예시 더 봅시다. 이번에 일단 1 곱하기 3행열부터 그려볼게. 1 곱하기 3이면은 행이 하나, 열이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0, 1, 2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뭐 곱할 거냐면 3 곱하기 2행열을 곱할게. 그러면 행이 3개, 열이 2개니까 2, 마 4, 1, 2, 마 3, 5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결론은 뭐가 된다? 1 곱하기 2행열이 된다. 겉에 있는 바깥쪽 크기를 곱해준 게 결과 행렬의 크기가 되니까 일단 1 곱하기 2행열을 먼저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1 곱하기 2행열이면 칸이 2개 있겠지? 1행 1열 그리고 1행 2열. 그럼 일단 1행 1열부터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1행 1열이니까 왼쪽 행렬의 1행, 오른쪽 행렬의 1열 이거 두 개를 도장처럼 쾅 찍어서 겹치는 원소끼리 곱해. 그러면 2랑 0이 겹쳐질 거고요. 1과 1이 겹쳐질 거고 마이너스 3하고 2가 겹쳐질 테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1행 2열에 올 거는 요 1행하고 2열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도장처럼 쾅 찍어주면 0 더하기 2 더하기 10이 돼서 12가 되는 거죠. 요게 행렬의 곱셈이야. 자, 정리하자. 행렬의 곱셈이라는 건 일단 크기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두 행렬의 크기가 왼쪽에 있는 행렬의 열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행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고 그때 곱한 결과물은 오히려 왼쪽 행렬의 행이 앞쪽으로 오고 오른쪽 행렬이 열이 뒤쪽으로 와서 m 곱하기 l 행렬이 되더라. 그때 그 행렬을 구성하는 원소에 예를 들어서 2행 3열을 구하라고 치면 왼쪽 행렬의 2행 값들, 오른쪽 행렬의 3열 값들을 도장처럼 쾅 찍어서 더해주면 되더라.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게 행렬의 곱셈의 계산 원리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마치 구구단처럼 일단 받아들이고 너희는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하냐면 이제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봐봐. 일단 처음에는 크기부터 파악하는 연습을 합시다. 우리 요거는 2 곱하기 2행렬이지. 당연하지.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지. 그럼 이거는 곱셈이 성립해 안 해? 당연히 성립하지. 왜? 안쪽이 같으니까. 그리고 이 곱셈의 결과물 행렬은 뭐다? 크기가 바깥쪽 값들을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그래서 결과물이 2 곱하기 2행렬이 돼서 두 칸 한번 채워 놓을게. 그리고 나서 요게 뭐가 온다? 이게 지금 1행 1렬이잖아? 그러면 1행 1렬을 둘이 얘를 들어서 여기 쾅 찍었을 때 겹치는 원소끼리 곱하고 그 값들을 더하면 된다. 그러면 2x 플러스 y 제곱이 되더라. 괜찮나? 여기는 1행하고 2열이니까 x 플러스 xy고요. 여기는 2행하고 1열이니까 2x 플러스 0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2행하고 2열이니까 x 플러스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돼? 자, 이거 계산해볼게. 그러면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거 실수배 원리 이용하면 되지. 그럼 2에 2 집어넣으면 4, y, 2x 0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y 0, 5, 1을 더하겠지. 깔끔하게 한번 더 써볼게. 2x 플러스 y, x 플러스 xy, 그리고 2x, 그리고 x죠. 이게 지금 이거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y, 3, 2x, 1이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x는 뭐가 돼? 이것 때문에 1이 되고요. 그 다음 y는 뭐가 됩니까? x가 1이면 지금 요 값에서 뭘 쓰면 돼? 이게 지금 x 더하기 xy잖아? 1 더하기 y가 3이니까 y는 2가 되겠죠. 여기 제곱이 있네. 큰일 날 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이 뭐냐? 예를 들어서 행렬의 곱셈을 했을 때 3 곱하기 4행렬을 구해라. 그러면 왼쪽 행렬의 3행, 오른쪽 행렬의 4열을 서로 겹쳐서 곱해준 다음에 더하면 그 성분의 값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말로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너희가 직접 행렬을 몇 개 써가면서 스스로 곱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알겠죠? 요게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잠깐 이게 곱셈이 안 익숙하다 싶으면 영상 잠깐 멈춰놓고 뭐 센 A단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서에 있는 예제들 있잖아. 행렬의 곱셈 예제들. 그거 풀고 나서 다음 영상 뒷부분을 이어서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할 거야. 자, 이번에는 주제 4번째, 단위 행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단위 행렬이 뭐였더라? 뭐였죠? 앞에서 잠깐 했잖아. 행렬의 종류는 3종류가 있다. 정사각 행렬, 영행렬, 단위 행렬. 그 중에서 단위 행렬은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정사각 행렬 중에서 이 방향 세로의 값들이 모두 1이고 나머진 모두 0인 거야. 행렬들이. 나머진 모두 0이더라. 그리고 이걸 우리가 2라고 표기를 할 거야. 이거는 지금 처음 볼 거야. 이걸 2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러니까 2라고 하면 행렬의 크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단위 행렬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때 단위 행렬은 행렬의 곱셈에서 1과 같은 녀석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1, 2, 3, 4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해볼게.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단위 행렬도 2 곱하기 2행렬을 곱해야 안쪽 숫자가 같아서 곱셈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한번 곱해볼게. 자, 그러면 결과물도 2 곱하기 2일 거야. 겉에 걸 읽어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 오는 1행 1렬은 얘 1행하고 얘 1렬을 겹쳐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런 계산하면 그냥 얼마 나옵니까? 1 더하기 0은 1이 나오고요. 여기는 뭐가 나와요? 0 더하기 2는 2가 나오고 여기는 3, 여기는 4가 나와. 항등행렬은 무슨 의미야? 항등행렬은?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하면 거기다 항등행렬 1을 곱하잖아? 그럼 그냥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나오는 거야. 요게 이제 항등행렬이란다. 단위행렬의 파괴적인 점이지. 단위행렬이라는 건 곱했을 때 그냥 자기 자신이 유지가 되더라. 그러므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2는 무시해도 된다고. 어차피 2는 100날 곱해봐야 단위 행렬은 1000번 곱하든 10,000번 곱하든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A 더하기 A가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앞에 2에 20제곱이 있다고 쳐도 얘는 그냥 2 자기 자신이 되겠지. 이거 계산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2 더하기 2A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거는 2가 당연히 2 곱하기 2행렬일 테니까 계산이 되려면 플러스 2A는 2, 8, 4, 6 해서 계산해주게 되면 3, 4, 6, 9가 되겠죠.
납득할 만하니? 아, 단위 행렬이라는 건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행렬. 그게 단위 행렬이구나. 지금 우리 지금까지 뭐 했어? 행렬이 뭔지 배웠어.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지 배웠고요. 행렬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실수배하는 거 배웠고 그거는 너무 쉬웠지. 근데 곱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 어쨌든 행렬의 곱셈을 배웠고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막 우리는 단위 행렬을 배웠는데 이 단위 행렬은 곱셈에서 뭐랑 같은 녀석? 1과 같은 녀석이다. 왜? 곱해도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앞부분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 조금 어려운 내용을 해볼게. 행렬의 거듭제곱이라는 건데 거듭제곱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A가 1, 2, 3, 4라고 해보자. 1, 2, 3, 4 많이 쓰네, 그치? 너무 편해서 그냥, 그치? A 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그냥 A 곱하기 A야. 별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1, 2, 3, 4 1, 2, 3, 4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니? 선생님 이거 빨라질걸 이제? 1행 1열이니까 1 더하기 6이 돼서 7. 그 다음 1행 2열은 이제 2 더하기 8이니까 10. 그 다음 2행 1열은 3 더하기 10이니까 15. 2행 2열은 6 더하기 16이니까 22. 뭐 이런 식으로 행렬의 곱셈. 그리고 넘어가서 이 거듭제곱꼴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A 천제곱을 계산하래. 그럼 당연히 계산할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해도 정말로 너네가 이 행렬을 1000개 써가면서 곱하진 않을 거 아니야. 시험이 그냥 끝나버릴 테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제곱을 하는 게 답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답의 형태를 좀 잘 봐야 돼. 문제를 풀다가 일단 조건이 어느 정도 해석되고 나면 구하라는 게 뭔지 한번 봐봐. 구하라는 게 A 천제곱이다? 아, 그럼 이거는 내가 1000번 계산하는 문제는 아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찾아야 돼? 규칙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주기성까지 판단하면 베스트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 만약에 주기가 3이라고 해보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수원 앞부분 2차 방정식 파트에서 허수를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도 이런 주기성이 나오거든.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우면 우리 주기가 3이라는 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주기라는 것도 함수에서 너희가 적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허수로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근데 한 번만 봐봐. 그러니까 일단 주기 3 말고 우리 I 4제곱이 1인 거는 알고 있을까? I 4제곱이 1인 거. 끄덕끄덕 할만하지. 왜냐면은 우리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I 제곱은 그러므로 1이 되고 I 세제곱은 그러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고요. I 4제곱은 I 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지. 그럼 I 5제곱부터는 다시 I로 시작할 거야. 왜? I 4제곱에다가 곱하기 I를 한 것 뿐이니까. 그리고 I 6제곱은 다시 뭐가 돼요? I 6제곱은 다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I니까 이게 지금 값들이 몇 칸 반복되는 거야? 4칸 간격으로 똑같은 값이 생겨. 그러니까 I 10제곱도 분명히 마이너스 1일 거라고 얘랑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 이 허수 I는 주기가 뭐라고 할 수 있다? 4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누가 I 2025를 구하래. 그럼 이걸 구하겠니? 직접? 아니지. 그냥 뭐야? 4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주면 된다고. 202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여기서 5, 20, 0, 25, 6, 24에서 1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I 1제곱이랑 똑같은 거라고 어차피. 그러면 I 2025제곱은 그냥 I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칙을 보면서 동시에 주기성을 찾게 되면 A의 천제곱을 구하라고 해도 금방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작은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일단 첫 번째 예제부터 봅시다. A가 1200이래. 근데 구하는 게 A 30제곱이거든.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너희가 직접 이거 30개를 다 계산하겠어? 그럴 리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을 발견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일단은 써야 돼. 이게 좀 더 중요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규칙을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친구는 없어. 직접 이렇게 A제곱, A 세제곱 계산해 보면서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A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럼 1002일 테고 그 다음에 1002 채워볼게. 이렇게 써서 계산하는 게 좀 편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1행 1열은 얘랑 2 곱해주면 되니까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암산 때릴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직접 해봐. 얘는 4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아직은 뭔가 모종의 규칙을 못 느끼겠지만 조금 독특한 거는 100은 유지되는데 얘가 2에서 4로 바뀌었다? 아, 그럼 혹시 그 다음이 8이나 16이려나? 뭐 이런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 다음 거를 곱해보면 이거 바보같이 3번 한 번 더 쓸 필요 없고 a 제곱을 쓴 상태에서 거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해볼게요. 얘도. 그러면은 1행 1열은 1이 될 거고요. 1행 2열은 마찬가지로 0, 얘도 마찬가지로 0. 근데 좀 독특한 게 다시 8이 되네. 아, 그러면 우리 AN이라는 거는 나머진 고정이야. 100은 고정인데 여기가 2의 n제곱이겠구나. 그러므로 구하라는 A 30제곱도 그냥 1, 0, 0, 2의 30제곱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A 세제곱, 많게는 A 4제곱 정도까지 써주면서 규칙을 발견해주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러니까 직접 써보면서 규칙을 발견한다고 생각하면 너희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봅시다. 얘도 A라는 이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는데 구하는 게 2025제곱이거든요. 자, 그럼 너희가 직접 이거를 다 계산하겠니?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규칙을 찾아야 되고요. 그럼 먼저 A제곱부터 구해봅시다.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곱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슬슬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익숙해지면 그래도 빨라지거든. 1행 1령 곱해주면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엔 14 빼기 21이니까 마이너스 7,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엔 7이지. 7 마이너스 7 플러스 9니까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세제곱은 마이너스 3, 1, 2, 마 7에다가 다시 2, 7, 마 1, 마 3 곱해볼게. 자, 얘도 일단 1행 1열 곱할 거고요. 자, 그럼 여기가 2니까 마이너스 6에 플러스 7은 1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1에 플러스 21은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7에 마이너스 6은 1이네. 아,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A 세제곱이 단위 행렬 2가 되는구나.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A 7제곱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2로 쪼갰을 때, A로 쪼갰을 때 어차피 얘네들은 2거든? 그럼 2에는 어차피 A를 곱해봤자 항상 A니까 A가 돼. 자, 무슨 얘기냐면 A 세제곱이 2라는 건 A7과 A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야. 즉 주기가 뭐인 상태다? 3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지. 아, 그러면 A 2025도 2025를 3으로 넣은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2025는 각 자릿수 합이 9가 되기 때문에 얘는 3의 배수야. 그러므로 이거는 그냥 A 0하고 같은데 A 0은 없으니까 A 3으로 보면 되겠지. 근데 A 세제곱은 주기가 그러니까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답은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 2025제곱은 2가 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행렬의 거듭 제곱은 딱 문제를 봤어. 근데 구하는 게 막 2000제곱, 3000제곱, 만제곱 막 이래. 그건 너희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씩 써보면서 한 A 4제곱 정도까지는 써보면서 규칙을 찾으면 됩니다. 규칙 찾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단위 행렬이 나왔다? 그럼 바로 주기를 떠올려줘라. 그럼 만약에 A 5제곱 2가 나왔어. 그럼 몇 주기야? 주기가 5짜리야. 그럼 만약에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나왔네? 그럼 이건 주기가 3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얘를 양변을 제곱해버려. A 6제곱은 2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주기가 6짜리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좀 더워서 잠깐 창문 좀 열고 올게. 자, 봅시다. 일단 다시. 자, 주제 5번째 볼게. 사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행렬의 곱셈의 좀 중요한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앞에 덧셈, 실수배 이런 건 너무 간단하고 행렬의 곱셈도 너희가 익숙해지기만 하면 금방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방금 배운 규칙 찾기도 문제를 아직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지. 한 10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그냥 쉽게 다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주제 5번째는 좀 이론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강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도대체.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A랑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거랑 B 행렬과 A 행렬을 곱한 게 당연히 달라.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행렬의 곱셈을 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안 했잖아. 막 엄청 복잡하게 행끼리 10끼리 막 곱했지. 그러므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냐면 뭐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해서 제곱하라고 했을 때 이거를 봐봐. 풀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써주고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 AB고요. 이렇게 하면 BA죠. 어이구 어디 갔어. BA죠. 그리고 마지막은 B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EAB로 쓸 수가 없다고. 왜냐면 BA랑 AB랑 다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도 안 돼. A제곱 빼기 B제곱을 보고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겠네.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했을 때 얘는 BA고 얘는 AB이기 때문에 안 날라가. 얘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EAB를 쓰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성립 안 하지만 뭐는 성립하냐면 단위 행렬이 있으면 좀 편해져. 자, 왜 그러냐면 우리 A나 EA나 뭘로 갔죠? A로 갔죠? 그러면 A와 E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얘는 곱셈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A 세제곱 빼기 2 세제곱을 봤을 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다. A 빼기 2에다가 A제곱 플러스 AE 플러스 E제곱. 자, 근데 단위 행렬의 성질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E로 쓸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요런 게 좀 돼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써먹냐면 그러니까 문제 이런 게 잘 나오거든.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E가 0이다. 좀 이따 볼 건데 이제 이게 나와. 그러니까 영행렬이다. 그럼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양변에 A 빼기 1을 곱해서 A 세제곱 빼기 2 세제곱이 0인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A 세제곱이 2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A 세제곱은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 주기가 3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위 행렬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단위 행렬이 있을 때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더라.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 곱셈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주의합시다.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틀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이 1번 조건 먼저 봅시다. 얘가 이거다. 이거 먼저 전개해 볼게. 그러면 A제곱 이걸 주의 있게 전개하는 거야. 마이너스 2AB 플러스 BA. 그러니까 이거 합칠 수 없다고 이거 두 개를. 왜?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B제곱. 그러니까 이게 요 행렬이라는 뜻이고 요 2번 한번 전개해 볼게. 2번은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치? 별거 없고요. 자, 구하는 거 한번 보자. 구하는 거. 구하는 게 뭐야 이거? 전개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A 플러스 2AB 마이너스 2B제곱이지. 근데 봐봐.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공통인데 이게 지금 부호가 뒤바뀌어 있네. 그치? 그럼 봐봐. 지금 1번식하고 2번식을 뭐 하면 빼면은 가운데가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1번식하고 2번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2AB 그다음 플러스 BA가 얼마가 됩니까? 요게 1번 행렬에서 2번 행렬 뺀 거니까 1 빼기 7은 마이너스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이고 얘는 8이 되겠네. 괜찮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뭐 하냐면 얘는 2번식에다가 오히려 얘를 뭐 한다?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딱 이 값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에다가 얘를 뺀다고. 그럼 얘 나오겠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7, 1, 0, 마 3이고요. 거기서 마 6, 마 3, 3, 8을 빼는 거니까 계산해주게 되면 13에다가 4에다가 마 3에다가 마이너스 11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 내가?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합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합치지 않는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을 제대로 풀어야 된다. 요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 요거지. 딱 이걸 보면 양변에 뭘 곱할 생각? A 빼기 2를 곱할 생각을 해라. 왜? 이건 뭐랑 같으니까? A제곱 플러스 AE 플러스 E제곱이랑 같은 꼴이니까 이거 진짜 많이 나오면 그냥 외워두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러면 A 세제곱 빼기 2 세제곱이 0이 될 거고요. 그럼 A 세제곱이 2 세제곱인데 2 세제곱은 어차피 2니까 A라는 행렬은 주기가 3인 행렬이야. 그러므로 A 30제곱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냥 뭐랑 같다? 어차피 그냥 1랑 같다. 왜? 아니 주기가 3이라니까?
그 A 30제곱은 그냥 A 0 혹은 A 세제곱 같겠지. 그러므로 그냥 답은 K는 1이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요. 알겠죠? 돌아와서 자, 그 다음 거 보자. 요거는 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문제풀이를 위한 설명이라고 봐주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건 당연히 곱하기가 생략돼 있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일까요? 자, 봐봐. 우리 행렬의 곱셈은, 자, 돌아와서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행렬의 곱셈은 크기가 같아야 돼. 어디가? A의 열수하고요, B의 행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A가 뭐 2 곱하기 3이야. B가 뭐 3 곱하기 4야. 이래야 일단은 두 행렬 곱할 수가 있고, 그 두 행렬을 곱한 C 행렬은 뭐가 된다? 2 곱하기 4 행렬이 되더라. 이게 알려져 있다고. 이거 외워놔야 돼.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 행렬이 2 곱하기 1 행렬이고요. 그리고 이 행렬도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그럼 일단 A라는 건 2로 끝나야 될 거야. 그래야 같으니까 곱하기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1하고 2가 남았다는 건 여기가 2라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아마 이런 식의 2 곱하기 2 2차 정사각 행렬이 될 거야. 그래서 물론 요 ABCD랑 다른 ABCD니까 뭐 프라임 붙여줄게.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식에 각각 대입을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되지만 굳이 그 방식을 안 쓰고요. 이건 한번 직접 해봐봐. 그냥 넣어서 계산해주면 어차피 식 4개 나오니까 다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뭘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잘 봐봐. 이런 거 성립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A 빼기 2B 빼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자, 요거랑 그리고 A에 마이너스 A 4B 그리고 17. 자, 이 두 행렬을 더해볼게. 더해보면 A에 2A에 2B에 마이너스 1에 11 뭐 이런 거 되겠죠, 그쵸? 두 행렬 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네끼리 더한 거. 이거 왜 더해지냐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자, 봐봐. 이거 더했을 때 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거냐면, 행렬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분배 법칙은 또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요 상황에서 이걸 더한다고 치면 A로 묶으면 돼. 묶으면 그러면은 3A 빼기 2B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이거잖아. 그럼 이거 더하면 그냥 이거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연립방정식에서 한 식의 양변의 2배를 곱하고 서로 더하거나 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식을 서로 실수배하고 더하고 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줄 거냐면, 잘 봐봐. 필요 없는 거 다시 좀 지우고,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돼 지금. 자, 이거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봐봐요. 내가 이 행렬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L을 한다 생각할 거고, 이 행렬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K를 한다고 생각할게. 그러니까 L하고 K가 의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면 L이 아니라 뭐 M으로 잡아도 되고 뭐 그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이렇게 곱하고 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그렇지. A에 곱하기 여기는 3AL 마이너스 2BL 은 마이너스 2L 4L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요식은 A 곱하기 마이너스 AK, 이거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하거든. 또 K, 7K. 지금은 이게 뭐지 싶겠지만 잘 봐봐. 내가 이 두 식을 그냥 더할게. 빼도 상관없는데 그냥 더하는 게 편하니까. 더하면 여기서 3AL 빼기 A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L 플러스 4BK가 될 거야. 그리고 요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2L 플러스 K 4L 플러스 7K가 될 거야. 뭐 하는 건지 알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뭐 모르긴 하겠지, 그치?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 잘 봐봐. 근데 구하는 게 뭐야, 지금? A의 AB지. 그럼 우리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3AL 빼기 AK가 A가 되도록 하는 LK를 찾을 거고, 마이너스 2BL 플러스 4BK가 B가 되도록 하는 LK를 또 찾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봐봐. 어차피 A는 약분되거든, 또. B도 약분되고. 그러니까 지금 3L 빼기 K는 1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2L 플러스 4K는 또 1이 돼야 돼. 그럼 내가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4를 곱하고 위아래를 더할게. 그러면은 10L은 5가 돼서 L은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K는 얼마가 돼야 돼? L은 2분의 1, K도 2분의 1이 되면 돼, 딱. 이걸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은 식이 성립하지. 그러므로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다 이거 L 2분의 1, K 2분의 1을 이 식에다 다시 넣어봐봐.
결국에 어떻게 돼? A에 그러면 A, B가 될 거고 여기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여기 오른쪽은 어떻게 돼? 오른쪽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 플러스 2분의 7이니까 2분의 11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마치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건데 처음엔 좀 안 익숙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조금 어렵게 설명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고민 한번 해보고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면 잠깐 넘겨놨다가 문제들 한번 쭉 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영상 보면 그때는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죠? 모르겠으면 질문 다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시다. 요게 너희가 진짜 어려워하는 유형이야. 그래서 사실 요거에 대한 심화적인 버전인 잠깐 요거 뭐 떴네 알림이. 잠깐만. 어쨌든 이 유형을 충분히 좀 어렵게 나올 수 있기는 하거든. 특히 내신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확실히 공부를 해둬야 되긴 해. 물론 처음엔 좀 어려우니까 잠깐 한번 보기만 해봐봐.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7가지 문장을, 그러니까 참거짓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참거짓을. 그리고 보통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해야 참이고, 애들 알겠지? 단 한 지점이라도 틀린 게 있으면 그건 거짓이, 알겠지? 그래서 x는 1일 때만 딱 틀렸어. 그건 무조건 틀린 명제야. 딱 한 지점, 아주 좁은 지점에서만 틀려도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어떤 두 행렬을 더해서 단위 행렬이 나왔대. 그때 뭐가 성립한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이 교환법칙은 원래는 성립을 안 한다고. 원래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뭔가 좀 독특하기는 해. 왜 두 행렬을 더해서 단위 행렬이 된다? 이게 뭐 쉬운 조건은 아니잖아, 그치? 좀 독특한 조건인데, 자, 이럴 때는 좀 방법이 있어. 왼쪽에다 A 한번 곱해보고 오른쪽에다가도 뭐 A 한번 곱해보고 이런 걸 반복해보면 되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왼쪽에 A를 한번 곱해볼게. 그럼 A제곱 플러스 AB는, 그러니까 1번 문장부터 한번 참거짓을 판단해 봅시다. 일단은 이제 이런 거는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엄청 똑똑한 게 아닌 이상은 이걸 딱 봤을 때 바로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 나도 처음 행렬 배울 때 이거 바로 판단 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이 좀 방법론을 외워주면 좋은데, 요 식에다가 내가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하기도 하고 왼쪽에다가 A를 곱하기도 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A를 곱한다는 거야. 그리고 왼쪽에다 A를 곱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곱한다라는 거겠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차이냐 싶을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기존에 계산하던 실수 입장에선 차이가 없지만 우리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엄연히 이 두 연산은 서로 다른 연산이야. 실제로 전개를 해보면 얘는 A제곱 플러스 AB가 아니라 BA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얘는 단위 행렬은 곱해도 어차피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A가 남을 거고, 그다음 얘도 A제곱에다 플러스 뭐가 중요해? BA가 아니라 AB. 봐봐,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오른쪽은 A니까 마찬가지로 A가 될 거야. 근데 봐봐, 나머지가 똑같아. 그럼 당연히 얘네 둘도 뭐 할까? 같을 수밖에 없겠지. 덧셈이니까 지금. 덧셈은 실수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아래도 너희가 직접 해볼 수 있겠지. 왼쪽에다 A 곱해보고 오른쪽에다가도 A 곱해보면 얘도 똑같이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거야. 왜? 부모가 마이너스로 바뀐 것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제곱 빼기 B제곱을 봤을 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안 된다 그랬지.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하지만 이 식 때문에 지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쓰던 이런 인수분해 식들도 마음껏 써도 됩니다. 곱셈 공식도 써도 되고요. 자, 어쨌든 그럼 이 상황에서 A 빼기 B가 단위 행렬 2잖아. 그럼 2와 A 플러스 B를 곱하면 2는 무시해도 되죠. 1과 마찬가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A 플러스 B만 남아서 얘도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 A, B의 곱이 0행렬이래. 0행렬. 자, 그리고 A가 0행렬이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실수해서, 그러니까 뭐 A라는 숫자랑 B 숫자를 곱해서 0이 되면 우리는 A가 0 또는 B가 0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 아니라면 당연히 B가 0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하지만 행렬은 다르다 이거야. 심지어 행렬은 두 행렬 모두 0이 아니어도 영행렬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두 행렬을 곱했을 때 영행렬이고 한 행렬이 0이 아니더라도 비행렬도 0이 아닐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명제입니다. 틀린 문장이야. 자, 그리고 나서 4번 조건 a 빼기 b의 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그럼 a랑 b는 같은 행렬이냐? 얘도 몰라. 심지어 여기가 5여도 몰라. 영행렬이어도 몰라. 알겠지? 곱하기는 웬만하면 성립 안 해. 알겠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리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왜냐면 그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6번 이것도 겉으로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봐야 돼. 그럼 이거는 그냥 A, B, A, B야. 이거 못 바꿔 마음대로. 교환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X야. 반면에 얘는 이 식 보면 이제는 익숙하다. 교환법칙이 성립하겠다. 그러므로 그럼 이 식도 이거 똑같은 문제네. 그치? 얘도 성립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행렬의 진입 판정 유형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 오늘 총 7가지 주제를 다뤘어. 잠깐 빠르게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뭐 봤습니까? 행렬이 뭔지 봤지? 행은 비행기 가로열, 열은 열기구니까 세로열. 그리고 행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정사각 행렬, 영행렬, 단위 행렬. 이제는 단위 행렬이 뭔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행렬이 같다는 건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고 성분이 모두 같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렬끼리 덧셈 뺄셈 실수배가 성립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처럼 계산하면 돼서 매우 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웠던 게 행렬의 곱셈 구조지. 일단 행렬의 곱셈이 성립하려면 안쪽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을 때 A 행렬이 네모 곱하기 세모, B 행렬이 세모 곱하기 별 행렬의 그러니까 크기가 이렇다라고 해보면 이렇게 세모로 안쪽이 같아야 되고 이 곱했을 때 결과 행렬은 네모 곱하기 별이 되더라. 이거 좀 많이 중요해. 알겠지? 그리고 나서 행렬을 곱셈할 때는 곱셈 결과에 1행 1렬을 구한다라고 치면 곱하는 행렬의 왼쪽에 1행하고 오른쪽 행렬의 1렬을 마치 도장 찍듯이 찍어서 겹치는 원소끼리는 곱하고 그 나온 결과물들을 더한 걸 쓰면 되더라. 좀 복잡했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위 행렬을 배웠었고 단위 행렬은 이렇게 몇 번을 거듭 제곱하던 자기 자신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행렬의 거듭 제곱 문제는 보통 규칙 찾기 문제다. 이거 보니까 주제 4가 2개 썼구나. 오늘 총 8개 내용을 같이 공부했네. 자, 아무튼 넘어와서 5번째 주제는 뭐다?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더라. 이거 많이 주의하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행렬의 변형 문제. 요거는 좀 너희가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많이 들어. 알겠지? 좀 모르겠으면은 질문 다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행렬의 진입 판정에서는 이제 여러 문장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초반에는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암기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런 게 좀 익숙해지면 한 2-3바퀴째부터는 확실하게 발레도 찾을 수 있을 거고 이해도 좀 더 명확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행렬 전체 내용, 그러니까 공수원에서 행렬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이 요게 다거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잘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잘 풀릴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로 많이 연습해보고 질문도 하고. 자, 오늘 행렬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수고했어.